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 제4화 우리식 숫자 경영으로 계속하자.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미국 시장 혼란을 일으키죠. 이럴 때 미국 경영의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일본을 배우자. but 환경이 너무 다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해야 한다. 입소. 그렇다면은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경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도 우수하다. thus.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계속 가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경영, 전략의 숫자라는 이슈는요.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컨설팅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숫자화합니다. 첫 번째, MBO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KPI, 그리고 나서 BSC. BSC는 저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MBO와 KPI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MBO, 목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 이렇게 첫자를 따서 MBO라고 많이 그러죠. 즉, 조직 목표를 갖다요. 저 위서부터 세워갖고 저 밑에 개인까지 내려서 개인과 상사가 합의한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의하고 관리하는 경영 기법이다. 합의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목표 설정하고 부서와 개인 목표로 분해하고 상사와 부하 간의 목표 합의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한다. 이 MBO 탄생은요, 굉장히 이릅니다. 1950년대에 피터 드러커란 분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어디서요? 이 책에서요. Practice of Management에서요. 그런데 그 당시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GM 뭐 이런 회사들이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사업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현장한테 일임을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만들어갖고 올려봐. 그 다음에 니네들이 평가해. 그런데 MBO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1970년대에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었다가 막 혼란 속에 빠지니까 MBO에서 세운 목표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 얘기가 나오죠. 우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숫자로 만들어보자 해갖고 나타난 게 KPI입니다. MBO를 대체하는 거죠. KPI는 뭐의 약자냐?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핵심 성과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MBO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컨설팅 업계가 만든 통제 도구입니다. KPI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정량적이어야 됩니다. 즉, 매출 증가율, 고객 만족도, 점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이렇게 수치로 명확하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에 중요한 몇 가지 지표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요소만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직 전체, 부서, 개인 수준까지 쭉 내려보내는 겁니다. KPI의 예시는 이런 겁니다. 신제품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프로세스, 이제 유통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느냐, 소셜 미디어 팔로워즈, 팔로워가 몇 명까지 만들겠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KPI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 KPI를 너무 맹신하는 겁니다. 왜? 전략에서부터 KPI를 따왔으니까 KPI를 달성하면 우리 전략을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KPI라는 건 숫자일 뿐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그림자 KPI가 몸통, 전략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세 번째 방향. 우리식으로 계속 가자. 우리식 뭐냐? 숫자 경영이죠. 미국 경영을 관통한 철학이 뭐냐? 7-8편에서 가져온 미국 경영을 관통한 철학 얘기인데요. 피터 드러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If you can't measure it, if you can't manage it. 즉, 숫자 없는 관리랑 방향성 없는 항해다. 그러니까 숫자만이 살뜰이다. 이거는 일본 경영에 완전히 대비되죠. 일본에서는 현장 경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가, 품질 이런 걸 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 숫자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게 이제 생산관리 쪽인데요.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Just in time의 경우는 수요가 생산을 끄는, 즉 고객이 요구하면 그때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풀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필요 없죠.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돼요? 일정에 따라서 쭉 생산하는 그런 푸시 시스템입니다. 바로 MRP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자재 소요량 계획이요. 이걸 쓰면 뭐가 좋아졌냐? 재고 과잉, 재고 부족, 또 생산 일정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1970년대 MRP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MRP는 뭐의 약자냐? 여기 있는 것처럼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자재 소요량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자재란 게 이제 재료죠. 원재료 부족을 방지하면서 뭐를 넣어야지만 되느냐? BOM, 재고, 생산 계획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BOM이 뭐냐 하면요. 공장에서 일하신 분은 아주 흔히 듣는 용어인데요. 자재 명세서란 겁니다. Bill of Materials.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을 종류별, 수량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BOM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봄 그럽니다. 1980년대 MRP가 뭘로 바뀌느냐면요. MRP2로 진화합니다. MRP2가 뭐냐?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요. Manufacturing Resources Planning입니다. 앞에 MRP는 뭐였습니까? 바로 Material Requirement이죠. Material, 재료 소요량인데 여기는 뭐예요? 생산 자원. 즉 자재 소요량뿐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자원, 설비 능력, 재고 원가, 제조 인력 등등등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MRP2는 공장 전체의 운영 시스템이다. 왜 MRP2라 그랬는지 아시겠죠? MRP 약자가 똑같잖아요.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두 번째 거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MRP에서 MRP2로 진화를 합니다. 자재만 관리하다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걸로요. 본사도 이제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진화합니다. 본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회계정보 시스템입니다. 기록, 분류, 보고하기 위한 회계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또 슬슬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인사급여 시스템. 급여 주려면 수많은 사람 월급 계산 어렵죠? 또 공급망 관리.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사도 관리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은 MRP2가 설치되고요. 또 본사는 어떻게 돼요? MIS, AIS, SCM, HR 이런 것들이 쏙쏙쏙쏙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없으니까 서로 정보가 교환이 안 돼요. 연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IT 자원, 단말, 통신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이 부족하다. 그 당시도 WAN이라는 게 있어서 연결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WAN, 부가가치 네트워크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입니다. 즉, 특정 상대방과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설 통신 서비스. 이제 공장 WAN인데요. 회사가 이렇게 서플라이어와 커스터머들을 연결하는 거죠. 이런 WAN. 지금도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 지사들을 다 관리하죠. 그리고 월마트는 납품하는 업체들을 관리하죠. 이런 게 WAN입니다. 은행 WAN이 유명하죠. 즉 여러분 ATM 기계들 다 연결돼 있죠. 인터넷이 아닙니다. 이런 사설 통신 시스템이 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대기업만 감당이 돼요. 그래서 WAN을 그때 뭐라 그랬냐? 비싼 조각난 네트워크이다. WAN 내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데 WAN 밖에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제 사례입니다. 제가 비서실에 근무한 적 있어요. 그때 전자장부를 담당했는데요. 1993년에 민원사항이 뭐냐? 우체국과 은행을 연동시켜달라 이런 겁니다. 즉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농촌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도 부모가 돈을 찾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도시에는 은행에서 보내는데 부모님은 어디서 찾아요? 우체국에서 찾고 싶은데 연동이 안 되니까 도시의 은행으로 가야 돼요. 우체국망과 은행망, 은행밴과 우체국 밴이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계속 깨졌어요. 이런 우체국 잡지를 보면 이렇게 2,600개 우체국망이 있고요. 은행은 4,900개가 있었답니다. 왜 깨졌느냐? 바로 우체국망에 6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은행망이. 왜? 너 나랑 연동하면은 나 33개 은행의 모든 점포와 너도 연결되잖아. 돈 내. 이런 거예요. 근데 우체국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밴이다.
너 나랑 연결하면 은행도 이득을 보니 나는 전산 개발비만 내겠다. 200억만 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중재해갖고 95년 7월에 망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우체국가은행, 농협, 수협 이런 거 다 연동되죠. 숫자 경영 계속 가자. 특히 본사가 공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IT 자원의 한계가 있다. 네, 제 8-5화에서는요, 히피들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히피들의 PC혁명과 실리콘밸리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